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여의도 펀드베이저TV. 오늘은 개별 종목 한번 봅시다. 레고캠바이오 한번 봅시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팍 치고 올라오는데, 레고캠바이오를 공부하려면 AD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한번 과거 이제 영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저도 리마인딩하는 입장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5조, 저는 5조 봅니다. 5조 보고 지금 1점 몇 조인데, 우리 알테오전 10조인데 저는 한 20조까지 보는 거죠. 알테오전은 20조짜리이고 레고캠은 5조짜리다. 대신 바이오의 특징은 이 많은 변동성과 엉덩이 가벼움을 견뎌야만 먹을 수 있다. 레고캠 뭐 몇 년, 5년, 7년 이렇게 푹푹 담가놓고 이제 1조 넘어가는 건데, 이제야 꽃을 피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바이오의 특징을 잘 보시고,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은 바이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쓰레기에 빠져가지고 인생 종치는 거죠.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분석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는 현재 1조짜리죠. 1.2조가 아니라 2.1조짜리요. 77,600억까지 왔다. 일단 이렇게 되면 목표는 무조건 10만원이에요. 무조건 10만원이고 거의 3조 근처까지 가지고 2조 5천. 그래서 10만원까지는 1차 목표를 잡자. 여기서 이제 15만원, 20만원까지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10만원까지는 무조건 견디자.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계속 팔죠. 국내 기관은 샀다가 여기서 다시 이익에서 뒤집었다가, 어제는 또 국내 기관은 올라오니까 뒤집고, 개인들이 샀다는 이야기죠. 일단 지금 개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들이 사야, 제약바이오는 개인들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 올라가기 딱 좋은 개인 수급이 붙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를 이해하는데 ADC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저도 ADC 하면 또 잊어버리고 하면 또 잊어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것들은 딱 잘라 붙여놓고 ADC가 기본적으로 뭐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왜 이렇게 효율적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DC, 안티바디. A는 안티바디죠. D는 드럭. C는 컨주게이션. 굉장히 어려운 단어. 컨주게이션. 안티바디 컨주게이션. 그러면 뭐냐? 항체와 그 다음에 약물을 링커를 통해서 접합을 시킨다. 뭘? 항체와 약물. 어떤 약물? 암세포를 죽이는 화학적인 약물. 근데 과거에는 이 화학적 약물만을 쓰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다른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정상 조직을 손상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항체, 인간의 항체, 사람에게 좀 거부감이 없는 항체를 링크라는 걸 사용해서 붙여서 강화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 즉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특정 항원을 공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ADC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항체와 화학약품인 약물을 접합을 했다. 그래서 3세대 ADC는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 효능이 높아지고 독성이 낮아지고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낮추는 강화된 약물을 링커라는 것을 통해서 붙여가지고 이것을 항체로 만든 다음에 항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세포를 우리가 항원이라고, 그렇게 개념으로 병균을 항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공격한다.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특정 항원을 공격하는 것. 이게 제3세대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링커는 뭐냐? 링커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연결한다, 이런 의미인데 풀로 붙이는 거냐? 그러진 않겠죠. 항체와 페로이드를 결합시키는 화학 기반의 구조물이다. 페로이드? 페로이드는 무슨 독성 약물이를 말하는 거죠. 네. 왜 독성 약물을 붙일까? ADC의 안정성과 효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링커의 역할이죠. 표적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독성 약물을 방출한다. 표적 세포, 자신이 표적하고 있는 세포에서 들어가서 그애들을,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약물을 발포를 해서 죽이는 것을 페로이드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페로이드, 링커라고 그런다. 전신 순환에서는 안정적이도록
만들고 표적 세포 내부에서 분리돼서 이것을 공격하도록 설계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게 링커다. 그래서 약물인데 이게 이제 독성 약물인데 이 독성이라는 것은 어떤 독성이 나쁜 독성이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일반 세포에는 문제가 없고 돌다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를 죽이는 분리돼서 죽이는 그러한 독성 약물 이것을 링커라고 그러죠. 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비절단형. 이게 이제 항체와 ADC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 것과 절단형, 떨어지는 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절단형은 화학절단형과 효소절단형으로 구분이 된다. 가장 진화된 링크는 특이한 효소에 의해서 절단되는 스페시픽 엔자임, 뭐 어찌고저찌고 밸러블 링커 형태로 레고캠의 컨주2죠. 컨주-올 TM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이게 특이한 효소에 의해서 절단되는 거, 이 절단형이고 이게 절단돼서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만을 죽이는 그러한 효능을 가진 3세대 가장 어드밴스된 링커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레고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ADC는 항체, 항원, 병균을 죽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에다가 외부에서 만든 약물, 독성,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약물을 링커로 연결하는데 이 링커가 바로 이 약물인데 이 링커의 종류는 분리된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레고캠과 분리돼서 효소에 의해서 분리돼서 그 암세포에만 딱 들어가서 딱 죽이는 정밀한 폭탄처럼 만들어지는 게 바로 레고캠 바이오의 ADC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약 효능은 올라가고 약물의 독성은 낮아지고 정상 조직의 손상은 낮추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레고캠 바이오 ADC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링커와 약물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DC 그 다음에 레고캠을 공부하거나 항암을 공부할 때 허원이라는 단어 HER1 네. EGFR이라는 단어가 HER1인데 EGFR이란 뭐냐?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1 사람의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오, 굉장히 어렵네. 사람에게 표피, 이 세포 표피를 성장시키는 인자를 수용하지 않은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이 수용체 원을 허원이라고 부른다. 특정한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이 허는 특정한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거죠. 표피 성장 인자에 결합하여 세포를 분열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것이 EGFR1이다. 허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허원은 결국 암세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인자,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주로 발현되느냐? 사람의 표피 성장 인자에서 발현이 된다. 사람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암세포가 허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허원은 사람의 세포 표면에서 특이하게 발현이 되는 그러한 암세포가 바로 EGFR 허원이다. 허원은 많은 종류의 암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발견되며 이 암세포는 표피 성장 인자의 존재하에서 과도하게 분열돼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따라서 허원을 억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허원이 많은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EGFR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이게 허원인데 이게 바로 암세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허원이 뭐냐? 암세포다. 사람의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의 줄임말인데 이게 결국 사람의 암을 일으키는 과에서 분열해서 암세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허1, 2, 3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1을 봤는데 허2는 뭐냐? 허2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온과 다른 타입 2인 거죠. 세포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의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유전자 단백질이다. 허2 단백질은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근사하게 존재하며 세포의 증식조절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하게 분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분열이 돼서 생성이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악성화가 돼서 암이 된다는 거죠.
결국 허투도 암의 일종이다. 암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암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유방에서도 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뭐 사람의 신장, 간,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표피 생성 인자 수용체 형태로 나타나는데, 암덩어리가 어디에 부품 허1이라 부르고 어디에 다른 장기에 부품 허2라 부르고 허3라 부르고, 이게 이제 허1, 2가 똑같은 장기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적게 발현되고 많이 발현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많이 발현돼. 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허1이 많이 발생되고, 다음 유방암에는 허2, 이 암덩어리가 주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켄 바이오는 허2 단백질의 과잉 존재는 유방암의 애우인자의 하나로서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는 경우에 허2가 양성 또는 재발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주로 유방암에는 허2 단백질이 과잉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1이나 허2가 과잉 분열이 돼서 생산을 해서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적인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허2를 좀 죽이거나 공격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약물을 투입하거나 뭔가를 투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N허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약물의 이름인데, 다이치 상큐라는 일본의 제약바이오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을 개발해 상업화한 유방암 치료제가 N허2입니다. 이건 엔티허2 ADC 형태이고, 항체와 약물을 링커로 결합한 것이 ADC이고, 허2 주로 유방암의 치료제로 사용된 게 바로 N허2다. 2028년 매출액이 80억 달러까지 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 ADC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나온 1세대 약물이 N허2구나. N허2, 허1, 허2 뭐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를, ADC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레고켄 바이오가 왜 최근에 각광을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N허2 매출이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ADC 파이프라인의 확대 경쟁은 2022년 6월 5일 아스코에서 N허2가 데스너티 브레스트 공사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허2를 타겟하는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N허2는 다이치 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이 약물은 유방암, 폐암, 위암으로 적응증이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 유방암, 폐암, 위암에도 허2도 나타. 여기서 각각 허2 인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암을 일으키는 거죠. 주요 적응증인 유방암에서 허2는 하이 환자군에서 허2 로우 환자군에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매출이 성장할 블록버스터 항암제 후보가 될 전망이다. 이 N허2가 ADC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돈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치료 방법이 가장 잘 듣는 모습이다. 그래서 화이자인가 어딘가는 ADC가 향후에 뭐 대세가 될 것이다. ADC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서 ADC 이중항체 뭐 이런 방을 발견하는 우리 ABL 바이오, 레고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 기존에 캐사일라, 트로델비라는 약도 있었고, N허2, ADC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훨씬 이 각도가, 치고 올라오는 각도가 크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네, 확실하다. 항체라는 것과 화학약품을 두 개를 섞어서 적절하게 약효도 내면서, 네, 또 항체를 사용하면서 또 거부감을 줄이는 이러한 기술. N허2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에는 허세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허2가 타켓으로 하는 그러한 제품, 그게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N허2죠. 네, N허2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이 늘어나고 있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방암은 HR2가 문제인데, 허2가 문제인데, 허세틴이 잡고 있다가 지금 N허2가 시장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허셉틴은 로슈가 오리지널 약이죠. 로슈가 오리지널 약인데 아마 대웅제약에서 이 시밀러를, 바이오 시밀러를 아마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도 가지고 있고, 네, 허셉틴,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N허2가 침투를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레고캠 바이오가 또 뜨는 이유는 면역 항암제와 ADC가 병용요법 임상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거죠. 2024년 가장 큰 충격을 준 ADC 기준 이전 거래는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 판매사 머크가 다이치 상교의 3개 ADC 파이프라인 HER3 DXD와 CHD6 DXD, B7H3 DXD 등을 220억 달러의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네, 누가 샀다? 키트루다를 판매사인 머크가 다이치 신쿄에서 이 3개의 파이프라인을 샀다는 거죠. 머크가 일본의 다이치 신교에 3개의 파이프를 샀는데 이 다이치 신교 3개의 파이프는 전부 ADC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글로벌 1위 키트루다와 ADC의 병역요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항암제 시장에서 ADC는 메이저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최근에 끌어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다. 키트루다 ADC 병역요법이 증가하면서 키트루다와 경쟁 약품 옵디보, 판매사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 디센트릭, 로시의 디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 임펜지 등의 블록버스터들도 치료제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경쟁 약품도 ADC를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과 병역요법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옵디보 개발사인 BMS는 2023년 하반기 ADC 치료제 기전에 TDP-ADC, 이중항체 ADC를 인수하고 티센트릭 개발사인 로슈 제넨텍은 2024년 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ADC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면역 항암제가 얘들의 권리도 이제 특허권도 만료가 곧 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임상을 병용을 하면서 이걸 특허를 피해가는 것도 있고 특허 만료를 피해가는 것도 있고 또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 굉장히 약물 효과도 좋은 그런 모습 ADC가 대세다는 거죠. 항암 시장에서는. 키트루다 파드셉 표준요법으로 등재가 됐다. 키트루다와 파드셉이 병역요법을 했는데 이게 표준요법 반강하면서 2024년 10월 에스모에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임상 결과는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역요법이 반강암 1차 치료제로 표준요법 대비 높은 OS를 보였다는 것이다. 네,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임상 3상 키노트 A39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렇게 병행이 됐다는 거죠. 키트루다는 2023년 글로벌 매출이 의약품 면역항암제이며 파드셉은 시젠 아스탈레스가 개발하여 2019년에 출시한 넥틴 포타켓은 ADC 의약품이다. 이 반강염 치료제로 표준 치료로 재령되는 파드셉이 키트루다하고 서로 병행을 했는데 이 파드셉이란 약물도 ADC다. ADC를 기반으로 한 약물이더라. 누가 만드는 시젠과 아스탈레스라는 회사가 만든 약물인데 이렇게 병역요법이 상당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약물 효과를 많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키트루다나 옵디보와 같은 글로벌 항암제가 이제 자기들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파트너, 그것을 이중항체인 ADC를 가지고 병용을 하는 그러한 게 트렌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작년에 여러 임상학회에서 항암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4년은 본격화 될 것이다. 여기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등이 시장에서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커지겠죠. 네, 시장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ADC 중에서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에너트, 다토 DXD, 텔루스 V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든 회사는 누구이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최근 빅파마들이 ADC 파이프라인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거죠. 네, 다이치 신교, 시스트 이뮨, 한서제약, 레고캠 바이오, 듀얼리티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겟이 TROP2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레고캠 바이오는 존슨앤존슨과 계약금을 맺고 이렇게 총규모를 해서 TROP2를
타겟으로 하는데 TROP2는 또 무슨 또 암세포냐 이걸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암세포에서 과배련되는 막투 과당 단백질이다. 어디서? 블래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사람의 유방 쪽이죠. 칼슘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해서 여기서 유방암, 이자암, 방광암, 폐암, 대장암 등을 일으키는 상피암에서 과발현된 단백질이 트로프2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나쁜 이것을 치료하는 게 우리 레고캠 바이오의 ADC의 지금 현재 존슨앤존슨과 서로 같이 하고 있는 약물 요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레고캠 바이오는 ADC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현재 눈에 들어왔던 건 존슨앤존슨과 트라피2를 타겟으로 하는 이 단백질이 유방암, 이자암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나쁜 요인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ADC 약물이다. 존슨앤존슨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레고캠 바이오가 뜨는 이유냐? 올 4월 5일에서 10일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3월인데 미리 한 달 전에 초록을 발표했는데 AACR이 열릴 예정인데 5개의 초기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5일 금요일부터 10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AACR 미국 암학비연구에서 동사는 총 5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 예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다. 본 학회 발표에서 레귤러 초록 발표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 5일 공개 예정인 AACR 비임상, 임상 초기 결과 발표를 진행을 했다. 6월 개최된 또 아스코를 대비해서 투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스코가 훨씬 더 크죠. AACR보다. 그래서 레고캠은 AACR에서 한번 걸치고 이제 아스코 6월에서 이제 승부를 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아스코인데 아스코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AACR도 세계 3대 에스모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이지만 아스코가 더 6월에 훨씬 더 큰 거죠. 하지만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 과거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이 모두 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글로벌 ADC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미래 맥거리를 책임질 초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파이프라인이 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이 에로가 비임상인데도 에로가 형성할 정도로 가장 쌀 때 잡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이고, 그 다음에 동사의 ADC 경쟁력이 심화될수록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동사에 대한 매력이 떠오르고 있다. AACR이 초록이 발표되면서 인기가 올랐는데 6월에 아스코가 또 있는데 5월에 또 발표가 되겠죠. 초록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이러면서 알테오전과 함께 우리 레고캠 바이오의 성장력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 같다. 아까 존슨앤존슨의 J&J에게 트라피2를 타겟으로 하는 ADC 레고캠 바이오 84를 애로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셨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미 이제 기술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과거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매력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18.2 ADC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이제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AACR에서 총 5건의 발표 중에 가장 주목할 파이프라인이 클라우드 18.2 ADC라는 거죠. LCB02A. 클라우드 18.2는 HER2, 앞에서 보셨죠? HER2.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피, 우리 상장인자 표피에 나타나는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라 보는데, 이 트라피다시2, 트라피도 보셨죠? 네. 예, 이것이 우리의 또 이것도 암인자인데, 여기는 뭐 방광암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암인자인데 ADC에서 최근 급분상하고 있는 타겟이다. 그래서 HER2는 유방암, 트라피2는 유방암 플러스 간암, 이자암, 암, 다양한 암으로 이제 치료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타겟인데, 특히 정상 조직에서 위 점막이 있는 부위에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ADC를 접근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다. 그러니까 클라우딘 18.2는 모든 암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에 있는 위 점막이 있는 부위에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ADC를 타깃으로 한다. 이게 이제 뭔가를 좀 집중화시켰다는 거죠. 뭔가 집중. MSD, 독일의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BMS가 기술 이전을 통해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나 속도전에서 우위 확보가 어렵지만 플레이로드를 가지고 사용해서 클라우드 2 네거티브 암종에도 효능이 극대화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네, 플레이로드 같은 것들을 동사의 링커 기술을 적용해 세라퓨틱스 마진을 높여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것저것 하지 않고 딱 이 ADC 중에서도 이 위점막이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그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암세포를 타겟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로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화학약품, 합성약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것을 사용해 가지고 클라우딘 18.2는 네거티브 암종의 효능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아마 링커인 것 같아요. 네. 동사의 링커 기술을 적용해서 세라피틱스 마진을 높여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어떤 확률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게 바로 클라우딘 18.2 ADC 약물의 기본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상 조직에서는 위점막이 있는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ADC는 그러한 암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게 바로 클라우딘 18.2인데 여기에 플레이드로드라는 합성 약물을 잘 접합하는 이 기술, 네. 그래서 네거티브 암종의 효능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이중항체 ADC,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은 이중항체 ADC로 세라퓨틱스 마진을 높이기 위해 선택성과 인터내셔널 렛이 높은 두 개의 타겟을 이중항체로 공략하는 접근이다. 그래서 다 하지 않고 뭔가를 딱뜨기 하고 인터내셔널 렛이 높은, 그러니까 글로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 중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그런 타겟을 주로 했다는 거죠. 돈이 될 만한 것, 전략적 접근성을 좋게 다른 약과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같이 이중 병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이중항체 ADC다. 이번 AACN에서는 어떤 타겟과 페이로드를 선택해 화학약품, 암을 죽이는 약품을 선택해 기존 접근법 대비 효능, 독성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어필을 하고 있다. 최근 네고캠 바이오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ADC가 여러 군데서 만드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고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네고캠 바이오가 글로벌 여러 유명한 그런 항암 제품과 잘 이중항체적으로 공동 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좋고요. 그래서 현재 2.1조, 목표는 3조, 일단 10만 원까지 보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좋은 종목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골치를 앓고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투자해야 될 관심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이 목표죠. 네, 그리고 저희들은 기술과 기초와 전략을 가르치지 종목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고캠 바이오 제 생각대로 제 스스로 공부했던 것을 주저주저 이야기했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